금천구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지역을 제가 유심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구의 의지 덕분에 그래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내외 투자 금액으로 서울에서 내진 말이야. 자, 금천구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쪽은 이제 교통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통 볼모지였죠, 금천 쪽이. 근데 금천 쪽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게 금천구의 의지가 정말 많이 깃들고 있어요. 지금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들만 한 5군데 정도, 거기다가 신통기획 후보지에다가 뭐 공공 재개발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0개 내외 정도가 이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편 쪽에 전부 다 위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속도가 빠른 지역이 어디냐면 모아타운이 오히려 더 빨라요. 그래서 기존에 가장 모아타운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이 모아타운 예정지들이 처음에 이제 동의서를 거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구에다가 입안을 해서 구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후보지 지정해서 찍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투트랙으로 뭘 쓰냐면 주민들이 정비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사 같은 업체와 정비업체를 끼고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요. 이거 비용 들어가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구로 직접 입안하는 방식, 이 투트랙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에서 의지가 강력하다, 금천구처럼 강력하다면 직접적으로 구에서 아예 관리구역 지정을 선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정된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신규 역사가 2군데가 생깁니다. 시흥사거리역하고 신독산역, 이 2가지 노선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석수역도 마찬가지고요. 석수, 시흥사거리, 신독산까지 이 사이에 있는 여기에 가까운 요 동쪽 라인들이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천구에서도 선관리계획, 관리구역 지정한 지역이 모아타운 후보지들이 시흥 1동이 있고 시흥 3동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 5동과 시흥 4동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흥 4동은 현장 가보면 조금 동의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도상으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요쪽 라인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쪽이 시장골목이에요. 시장골목. 여기 현대종합시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골목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시흥 4동 모아타운 후보지인데 여기 역시도 사선으로 도로가 흘러가는 요쪽까지도 지금 상권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이 상당히 상권이 강해서 동의 부분이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모아타운 시흥 1동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권을 피해 갔어요. 가운데 있는 상권을 피해서 그 뒤에 블록부터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요. 이 지역을 제가 유심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구의 의지 덕분에 선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현재 이미 동의율이 80%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의율 부분이 모아타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구나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줬습니다. 선관리구역 지정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 계획까지 이미 다 짜줬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사실 동의예요, 동의.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이 동의 요건 3가지가 있죠. 1번, 사람 머릿수 대비해서 80%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2번, 땅 면적 대비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작년에 추가된 3번, 다세대 제외한 통 건물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된다. 요 3가지 요건이 이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인데 여기는 이미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이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안에 구에다가 이 부분을 신청을 해서 이제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넘어갈 상황인데 제가 모아타운 투자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허들로 보는 게 이 조합 설립이거든요. 사실 조합 설립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탄해집니다. 모든 동의와 그리고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이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시공사 선정과 더불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까지 2년 안쪽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 모아타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아타운의 그 처음 설립된 취지와 가장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일대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상급지만 쳐다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보통은 강남권 용산, 특히 용산에다가 평당 지분으로 1억 이상씩을 주고서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 사실은 1억을 넘어가서 1억 초중반대까지 형성되고 있는 저 동후암동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먹을 게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먹을 게 남아있는 금액대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초, 그러니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동후암동 쪽의 지분가가 한 6천대, 7천대밖에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 금액에서 샀으면 먹을 게 좀 남았죠. 한 6, 70% 정도는 먹을 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후암동도 1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평당 1억 주고서 용산에 먹을 게 좀 적어진 지역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아파트가 되기 목전에 있는 이런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의 명목에 맞는 그런 지역들을 쫓아다니면 시흥동도 마찬가지고요. 소리 소문 없이 남들이 이거 주목받지, 남들이 이제 관심 갖기 전에 쭉 진행하면서 이미 이 정도까지 동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투자 누가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냐면 일단은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다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몸테크할 만한 정도의 컨디션이 되는 집은 많지가 않거든요. 가격 맞춰가려면 거의 뭐 반지하 아니면 원룸, 1.5룸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시흥동 같은 경우, 특히 시흥 1동 모아타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 가보면 진짜 사이즈 좋게 나온 거의 신축에 가까운 투룸이나 3룸 같은 게 거의 한 3억 초반대 정도면 투자할 수 있어요. 순수 매입 금액으로요. 그리고 갭 투자하게 됐을 때는 1억 안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한 군데를 한번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시흥 1동 같은 경우 지금 흘러온 금액대가 한번 튀기는 했어요. 여태까지 너무 저렴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사실 서울에서 이제 역세권 예정지인데 아무리 뭐 역하고 거리가 있더라도 빌라 값이 2억 초반대는 너무했죠, 사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액대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한 2억 중후반대까지 전체 평균 금액대가 뛰었는데 아직도 저렴하다고 저는 봐요. 여기가 이제 신안산선의 효과가 있게 되면 대충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갈 거로 저는 보냐면 옆에 있는 이제 신축급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이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싸진 않습니다. 최고가 찍었던 금액대가 13억 넘어서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또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던 때가 10억 언저리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또 한 11억대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최소 이 정도 금액대는 갈 수 있다. 왜냐면 1호선보다 더 파워풀한 신안산선 역세권으로 거듭날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금액대 예상하면서 접근하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3억 조금 못 미치는 금액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최근에 거래되는 건들은 이런 식으로 한 3억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분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조합 설립 동의율이 거의 다 나온 지역들이 3천대, 4천대라는 거는요. 정말 무지하게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노후도도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는 30년 기준 노후도도 60% 정도. 자, 그리고 시흥 3동 두 군데 보여드리면 시흥 3동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3억에서 3억 중반, 좀 비싸면 한 4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지분가로 봤을 때는 여기가 그 조합 설립이 난 구역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지분가가 세게 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 5천대 정도까지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흥 3동 950번지. 위치 보여드리면 시흥 3동 두 군데가 위아래로 있어요. 950번지가 석수역 쪽으로 붙어 있는 데고 그 위에 있는 1005번지 일대가 지금 관리계획 수립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있죠. 3억 넘어서까지. 지분가로 봤을 때는 여기 많이 튀었네요. 한 4천대까지 이렇게 튀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선이면 동의율 잘 나온 구역층에서는 최고로 저렴한 금액이다. 이게 이제 종상향 체계예요. 모아타운에서 추진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이종 일반 땅들은 상한 용적률 250%까지는 무리 없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준에서 상한까지 용적률 50%를 더 받으려면 전체 늘어나는 50% 용적률 중에서 한 10에서 20%가량의 임대주택만 건설을 하면 돼요. 근데 1종에서 2종으로 가거나 2종에서 3종 같은 종상향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종상향은 늘어나는 전체 용적률, 기존에 있었던 2종 200%에서 3종으로 가는 300%까지 100%의 용적률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만큼을 거의 4분의 3 정도를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종 일반이 많이 섞이게 되면 상당히 좀 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개 구역들을 쭉 분석을 해봤을 때 한 개 구역을 일단은 샘플링을 좀 해보니까 시흥 1동에서 그래도 가장 구역계 크고 동의율이 80%가 넘은 3구역이 있어요. 요런 데들 같은 경우가 지금 3억 초중반대로 제가 물건을 잡아놓은 물건이 있는데, 요런 물건들이 이제 아주 내 집 마련하기에 최적의 물건이죠. 투자 금액으로 한 1억 내외 정도 들여서, 여기가 땅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시흥 A-3구역이거든요. 이만큼. 전체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한 5,000평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5,000평 넘는 땅은 사실은 한 5, 6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종상향 없이 한 250% 정도 용적률만 적용해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도 대충 조합원 수 대비해서 거의 더블에 가까운, 물론 이제 임대주택은 좀 빼야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이 계산이 됐고, 또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사업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종전자산 평가 부분을 어느 정도 저렴하게 해줘도 내 실제 매수 금액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상향 없이 가더라도 거의 비례율이 110% 이상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모아타운 예상지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만큼 사업성 나오면서 저렴한 데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추정되는 분담금, 이건 물론 예상치이긴 한데 원가법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까지 계산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투자 금액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억 3천 정도, 요 정도가 지금 매매가로 잡혀 있는데 대략적인 분담금이 4억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 3억 5천 정도,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추가 분담금 잡고 종전자산 매입 금액을 한 3억 3천 정도 잡아가지고 전용 5구짜리만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거 7억 안짝에서 사실은 5구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신축을요, 그것도 역세권 신축을 살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성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투자해도 됨직한 가격대로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빨리 가고 있는 구역 몇 개를 꼽아보자면 시흥 1동 모아타운, 그리고 시흥 3동 모아타운, 그리고 천원 뉴타운, 요 정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지가 아닌 중하급지에서 내 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 보여지고, 자, 금천구가 도약을 할 겁니다. 신안산선 개통하게 되면 이제 실제 물리적 거리가 압축되는 효과를 좀 가져오죠. 12579 이거 서울에 있는 웬만한 업무지역 다 통과하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노선들하고 환승 시작하게 되면 드디어 금천구가 도약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시흥 1동하고 3동하고 추가적으로 5동까지 요 정도가 지금 거의 80% 넘어가는 동의율이 나오고 있고, 4동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87% 동의서 받았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50%도 못 채우는 다른 모아타운 후보지와는 전혀 상반되죠.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역을 꼽는다면 여기가 가장 싸다. 그래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1억 내외 투자 금액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그래서 제가 아까 분담금 추정액까지 한번 보여드렸었죠. 한 3억 3천 정도 투자를, 전체 매매가 투자를 해서, 이거 지분도 꽤 큽니다. 한 6평대 요 정도 지분이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나중에 예상되는 분담금이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현실적으로 원가에 가까운 건축비와 그리고 지분가로 계산을 했을 때는 거의 한 3억 5천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한 5구 정도 사이즈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누구한테 용이하냐면 현재 현금이 적은 자녀분들, 20, 30대 분들이 지금 청약 못 가져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예정지들 발표는 무지하게 많이 됐어요. 최근에도 이제 2군데가 추가가 됐었죠. 오늘 살펴본 지역 중에서도 이제 신규 분양 앞두고 있는 장내 장항지구라던가 아니면 이런 광명 시흥 신도시라던가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들 분양가가 입지 대비해서 결코 싸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외져 있고 또 규모가 작은 신도시들인데 분양가가 4억을 넘어가고 또 8사짜리 분양가가 6억을 넘어가고, 이러면 사실 서울에 사는 것, 서울에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안산에 있는 재건축 투자를 해서 안산에 아파트 받을 거냐, 아니면 청약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청약 기다려서 분양가도 확정 안 돼 있는 3기 신도시들 예정지에서 거의 일반 민간 분양가와 차이 없는 신도시에서 분양을 받을 거냐, 아니면 서울에서
서울에서 중급지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격 상승이 폭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천구 같은 지역에 정비사업 투자를 통해서 소액 투자로 내 집 마련할 거냐.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서는 당연히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장래에 있어서 가장 밝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쭉 한번 신안산선 노선들과 더불어서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 이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사실 투자 못해요. 언제나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던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금액에 맞는 투자처를 저와 함께 찾아보셔야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또 자녀분들에게도 득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가 가장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합니다. 오프라인 강의 시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요. 수요일에는 놀라무동산 놀부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오프라인 강의, 그리고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는데 토요일에는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 나오시게 되면 이런 재개발 예정지 지역들 투자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1억대 투자, 2억대 투자, 3억대 투자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관련된 투자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재건축도 단순히 이런 안산에 있는 아파트 투자해가지고 재건축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뜨겁게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 투자, 요 부분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논리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 오프라인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토요일과 수요일에 있는 강의 미리 신청해 주시고 나오시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 되시리라고 봅니다.